자, 곧 아빠가 되실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 아버님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그냥 휴가가 늘어난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돈 문제죠.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20일! 기존에 10일이었던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가요.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만 무려 20일로 딱 2배가 되는 겁니다. 와, 주말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한 달이잖아요. 이 시간을 온전히 새로 태어난 아기랑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근데 다들 여기서 딱 이 생각에 드실 거예요. 유급휴가 20일 좋은데 그래서 그 돈은 누가 주고 얼마나 주는 건데? 맞죠? 유급이라고 하니까 월급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내 월급 그대로 다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따로 주는 건지 머릿속에 복잡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뭐가 바뀌었는지 핵심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급여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 2가지로 직접 계산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이랑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계획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그럼 첫 번째 순서, 이 중요한 변화 공식적으로 언제부터냐? 바로 2025년 2월 23일부터입니다. 법으로 딱 보정된 20일의 유급휴가, 이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내 휴가 급여가 대체 어떻게 계상되는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 그건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유형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요, 크게 둘 중 하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대기업이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급여를 누가 주느냐예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정모람 회사가 같이 나눠서 부담하고요.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다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의 고용 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우리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 내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럼 내 통장에는 돈이 어떻게 찍히게 될까요? 계산을 하려면요, 먼저 통상임금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월급에서 기본급에다가 매달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식대, 직책수당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과급처럼 매번 액수가 달라지는 건 보통 빠지고요. 모든 급여 계산은 바로 이 통상임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월 통상임금이 26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먼저 하루치 일당으로 바꿔야겠죠? 계산해보면 약 99,522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쓸 휴가 20일을 곱하면 총 휴가급여는 약 199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정부 지원금에는 상한선, 그러니까 맥시멈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07만 65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금액까지는 딱 지원을 해주고 그럼 나머지 부족한 금액 약 38만 원 정도는 회사가 채워주는 방식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정부가 상한선까지 든든하게 받쳐주고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메꿔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내 통상임금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자, 지금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정부 지원이 없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어떨까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요,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이나 상한액 같은 걸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 원인 분이라면 하루치 임금은 약 12만 2,488원이겠죠. 여기에 그냥 20일을 곱한 금액 전부를 회사가 100% 지급하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죠. 정부 지급액은 0원. 회사가 내 통상임금 기준으로 20일치 급여를 전액 다 부담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든
이 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내 월급은 그대로 보장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급여 계산법은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 규칙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뭐 당연한 얘기지만 휴가를 실제로 써야 하고요. 둘째, 그동안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다 합쳐서 180일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정해진 기간 안에 까먹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한다는 거.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 정말 유용한 꿀팁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일의 휴가를 무려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한번 쓰고 또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맞춰서 또 쓰고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다른 건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타임라인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이 좋은 권리를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 그러니까 약 4개월 안에 20일 휴가를 다 써야 하고요. 급여 신청은 휴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늦어도 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본 모든 정보를 싹 모아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종 실행 계획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4가지만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완벽합니다. 첫째, 제일 먼저 인사팀에 전화해서 저희 회사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맞나요? 확인하세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내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예상급여를 대충이라도 계산해보는 겁니다. 셋째, 아마 이게 제일 즐거운 단계일 텐데요.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이 소중한 20일을 어떻게 나눴을지 행복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회사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물어봐 두면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간단하죠? 혹시라도 휴가 쓴다고 하면 회사에서 눈치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법조항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건 회사가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복지가 아니에요. 법으로 딱 보장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라는 거. 그러니까 불이익 걱정 같은 거 마시고 당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2배로 늘어난 20일이라는 시간. 이건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꼼꼼하게 계획 잘 세우셔서 여러분 생애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